오늘은 실패한 공사에서 얻는 교훈들 중 보스턴시 도심고속도로의 지하화 공사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프로젝트 운영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스턴 고속고가도로 지하화 공사, 빅딕이라고 불렸던 이 공사에 발생된 문제들은 프로젝트 스코업이 많이 증가를 했고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거의 8배가 된 비용 증가, 7년의 공기가 16년이 된 공기의 연장, 콘크리트 낮은 강도 등 품질 문제, 터널 상부 붕괴로 통행하는 운전자의 사망을 불러온 안전사고 등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운영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는 1982년에 프로젝트의 계획에 착수되었습니다. 발주처는 보스턴시가 속해 있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도로국입니다. 매사추세츠 하이웨이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머리 글자로 MHD라고 합니다. 발주처의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용역회사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즉 PMC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란 대신에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은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PMC라고 하면 프로젝트이든 프로그램이든 하는 업무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985년 벡텔과 파슨스 브링코프 조인트 벤처를 이 공사의 PMC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벡텔과 파슨스 브링코프 조인트 벤처에서 벡텔은 후보댐 건설 참여 등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건설회사였습니다. 후보댐 높이가 221m의 콘크리트 아치댐으로 1930년도 그때의 기술로는 엄청난 난공사였습니다. 여러 회사가 참여했는데 벡텔이 리더 역할을 해서 성공적인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고속철 공사 등의 이름이 익숙한 회사입니다. 파슨스 브링코프는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을 설계한 도시 터널링 전문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복잡한 보스턴시 공사를 운영해줄 경험과 실적이 충분했습니다. 발주처는 주요 운영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발주처의 지휘 아래 벡텔 파슨스 브링코프는 계약에 따른 행정, 안전 모니터링, 프로젝트 감독 등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BPB 주요 계약 업무는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설계 수행입니다. 기본 설계는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이나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운영 용역 업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 즉 PMC입니다. 상세 설계 관리, 디테일 디자인 코디네이션과 시공 관리 업무, 컨스트럭션 코디네이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코디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설계와 시공 업무의 수행과 거기에 필요한 매니지먼트는 해당 설계와 시공 회사에서 각자 직접 하는 것이고 PMC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는 코디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비용과 일정의 관찰을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자의 의사 결정에
조언을 해주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두 가지 업무, 기본 설계 업무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영역 업무는 같은 업체에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기본 설계 업무에 대한 관리나 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PMC이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회사와 감독을 받는 회사가 같은 업체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발주처 조직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1997년 원래의 발주처였던 MHD에서 새로운 조직인 MTA로 변경이 됩니다. MHD는 매사추세츠 하이웨이 디파트먼트, 즉 주정부 도로국으로 매사추세츠 주 전체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MTA는 매사추세츠 턴파이크 오소리티로 유료도로관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적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새로운 발주처인 MTA와 PMC 회사인 BPB의 조직을 통합하는 IPO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서 BPB의 PMC 업무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IPO 조직은 인터그레이티드 프로젝트 오가니제이션의 앞자에서 나온 것이고 통합 조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새로운 조직의 유료도로관리청 MTA는 새로 생긴 조직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설계와 시공의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주처와 PMC 두 조직을 통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두 프로젝트 운영 조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처음 조직은 발주처 MHD 밑에 BPB PMC 조직이 있습니다. 발주처와 PMC 조직은 수직 관계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두 번째 조직은 발주처 MTA와 BPB PMC 조직은 수평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발주처가 PMC의 상위 기관이 아닌 것이죠. 통합조직인 IPO의 장단점을 보면 조직이 단순하고 빠른 진행의 순기능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BPB는 결정권자로 자신을 감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처가 용역사를 감독하는 기능이 상실되었고 담당과 책임이 모호해졌으며 프로젝트를 운영 관리하는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고 커진 프로젝트의 운영 관리가 방향을 잃었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나 기간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프로젝트 운영 관리의 실패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PMC 조직 형태와 업무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주처가 PMC를 관리하는 수직관계와 발주처와 PMC가 한 팀으로 운영되는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처음 수직관계인 경우에는 발주처 주도형과 PMC 주도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발주처 주도형은 프로젝트 관리는 발주처가 주도해서 하면서 PMC가 부족한 분야 및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PMC 주도형은 발주처는 주요 결정을 하며 대부분의 실무적인 업무는 PMC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둘이 수평적 관계인 경우에는 통합관리형인
인터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오가니제이션이 되며 발주처와 PMC가 한 팀이 되어 의사결정과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경험이 없는 발주처가 경험을 얻고 빠른 진행을 원할 때 택하게 되는 프로젝트 운영 조직 형태입니다. PMC 운영 조직 실예를 보겠습니다. 발주처 주도형은 전통적인 운영 형태이며 보스턴 공사의 초기 형태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발주처가 프로젝트 운영의 경험과 지식이 있을 때 택하는 방법입니다. PMC 주도형은 중동 등 발주처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통합관리형은 보스턴 공사 나중의 형태입니다. 중동의 오만철도공사의 PMC 운영도 이 형태입니다. 벡텔과 파슨스 브링코프의 프로젝트 교훈의 자체 활용을 보겠습니다. 두 회사는 프로젝트 실패 책임으로 주정부에 4억 불을 배상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책이 있죠. PI 보험이라고 하는 전문가 배상 보험입니다. 전문가의 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죠. 설계, 감리, 프로젝트 관리 영역의 계약서에 요구되는 보험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교훈을 두 회사는 교육 및 실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윤리 교육을 강화했고 품질 관리 감독 체계의 보완과 교육을 추가했으며 현장에서 문제가 된 접착식 앙카링, 슬러리월, 터널의 방수에 관련된 설계와 시공 실무 지침에 반영을 하여 추후 사고 예방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스턴시 도심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에서의 잘못된 프로젝트 운영 조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